자, 시작해 봅시다. 개념을 한번 쭉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의 시작은 이항 분포라는 친구입니다. 오늘 해야 되는 내용들은 이제 확률 분포를, 그러니까 우리 이산 확률 변수 배웠고 연속 확률 변수 배웠죠. 걔네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분포를 갖는지를 배울 건데, 이산 확률 변수는 그냥 분포를 막 나타내지 않고 특별히 독립 시행의 확률을 적용해서 분포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독립 시행의 경우에 한정해가지고 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항 분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일단은 얘는 독립 시행하고 그 다음에 이산 확률 변수를 연관 짓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를 우리 예를 들어 지난번에 했던 거는 뭐였냐면은 뭐 동전을 던지기를 하는데 앞면이 나오는 횟수 그 두 개 던질 거야. 그럼 앞면이 뭐 하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0, 1, 2 해가지고 이제 세잖아요. 확률 변수를 그 밑에다 확률을 적잖아. 자,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그걸 적는 거를 독립 시행을 가지고 이제 적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제 상황을 좀 정합시다. 우리 n회 시행할 거고 n회 시행할 거고, 자,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P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작성을 좀 해보면은, 먼저 확률 분포표를 좀 작성을 해볼게.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 분포표야.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독립시행의 결과로 내가 원하는 사건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치?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땡땡땡 해가지고 n번까지 있겠죠. 시행수가 n회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밑에다가 적는 거는 이름이 뭐였었냐면, 기억하면서 할 거야. 자, 밑에다가는 확률을 적는데 그냥 확률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 확률의 이름이 있죠. 확률 질량 함수야.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그리고 기억이 잘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용어는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거든요. 열심히 했어도.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함수 이름이 확률 질량 함수가 아니라 확률 밀도 함수였죠. 이렇게? 어찌됐든 뭐 둘이 똑같은 얘기야.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값을 매겨줄 수 있는 함수가 확률 질량 함수 또는 확률 밀도 함수인데, 확률 질량 함수 우리 쓸 수 있죠. 독립 시행의 확률이니까. 칸이 살짝 좁거든. 그래서 밑에다가 좀 적어볼게요. 자, 요 칸에 들어갈 내용은 n회 시행 중에 단 한 번도 P라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거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1-P인데 1-P는 Q라고 좀 가정을 합시다. 괜찮겠죠? 1-P는 Q다 라고 하면은 Q라는 사건만 이제 n번 발생하는 이러한 상황이니까 독립시행의 확률로 쓰면은 확률 밀도 함수가 확률 질량 함수가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이해될까요? 자, 칸이 살짝 좁으니까 두 칸으로 바로 이동했어요. 여기는 n 컨비네이션 2에 P 확률 2번, Q 확률 n-2번 이런 느낌으로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확률 분포표를 이제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 분포표라고 하는데, 그 이해되고 있어요? 용어들이? 독립시행으로 확률 분포표를 만들면 이 친구는 지금부터 이항 분포를 따른다 라고 얘기할 거야. 다시, 독립시행의 확률을 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만들면 그 확률 분포표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 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이해되겠어요? 왜 이항 분포라고는 잘 들어봐. 이항 분포에 이 이자가 무슨 이라 그랬죠? 선생님이 이항 정리 처음 가르칠 때. 이게 옮기는 그 이가 아니라 그랬지, 그치? 네. 숫자 2라 그랬어요. 왜? 1 더하기 x의 n제곱이라는 두 개의 항을 n번 거듭제곱한 항을 그 식을 전개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항 전개다 이렇게 했었잖아, 그렇지? 자, 그런 것처럼 얘도 그 이항이 여기 있는 이항이거든요. 그 왜 이항일까? 잘 봐. 여기 나오는 친구들이 어차피
P 더하기 Q의 N제곱의 개수들이에요. 그냥 개수가 아니지, 항들이지. P 더하기 Q의 N제곱을 쭉쭉쭉 전개하면은 상수항이 이거, 뭐 상수항이라는 게 없죠. P 0번 Q N번 있는 항이 이거, 뭐 P 1번 Q N-1번 있는 항이 이거, 쭉쭉 가가지고 P 0번 Q N번 있는 항이 이거. 이거니까 P 더하기 Q의 N제곱의 전개 결과들을 확률 하나 이렇게 가지시는 거거든요. 이해되죠? 그래서 잘 봐봐. 지금 P 더하기 Q가 얼마야? 1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합이 1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지. 모든 확률 분포에 대한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항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이항 분포를 표기하는 약속이 있어. 이항 분포가 그냥 영어로 binomial distribution이거든요. binomial distribution. 그 자전거가 영어로 bicycle이잖아. 그 왜 bicycle이에요? 그 사이클이 바퀴가 2개라서 그래. 바이가 2개라는 의미거든요. 그런 것처럼 binomial 여기가 숫자 2기 때문에 binomial distribution이라고 하고, 그래서 앞글자 따가지고 이항 분포를 대문자 B라고 씁니다.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항 분포면 항상 시행수가 있고 그 시행에서 내가 확률을 측정하고자 하는 그 사건이 있잖아. 그 사건에 확률 P가 있죠. 그치? 독립 시행을 했으면은 N하고 P는 당연히 일단 있는 거야. 이해하시죠? 자, 그 N하고 P를 같이 따랑 하고 쓸 겁니다. 이해돼요? 자, 저러면 이 독립 시행의 확률에 대한 확률 분포표가 이항 분포 B 시행수 확률을 따른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배우는 오늘의 확률 분포 1번이야. 이항 분포. 이해되겠죠? 이산 확률 변수를 가지고 한 거야. 자, 그럼 이게 첫 번째 개념이었고, 두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숙제하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좀 많이 귀찮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산 계산하고 표준 편차하고 난리도 아니잖아. 그치? 오늘부터는 그런 생고생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배우는 이 확률 분포들은 평균 기하값이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이 이산 확률 변수에서 했던 것보다는 조금 쉬워요. 쉽다기보다는 정형화돼서 약속이 되어 있어. 이렇게 하면 평균이야, 이렇게 하면 뭐 분산이야,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이제 외우기만 하면 이제 공부가 잘 안 되잖아요. 기억도 잘 안 나.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 원리를 다 보여드리긴 할 건데 한계가 있어요. 이 고3까지 배우는 수학적 지식으로도 이항 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완벽하게 증명하는 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경험적으로 볼 거야. 이럴 때 이러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 전개를 할 겁니다. 그 전체 과정은 여기 책에도 소개가 돼 있지 않아요. 내가 이제 알려주고 싶어서 막 찾아봤는데 너무 어려워.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서 대신에 납득을 잘 하면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두 번째 내용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그럼 이 이항 분포에서 이게 어쨌든 이런 확률 분포표를 갖잖아. 그치? 근데 이게 n회 시행이면 예를 들어 170회 시행이라고 해봐요. 그럼 평균 어떻게 구해야 돼? 기대값을 곱하고 언제다 더해 170개를. 그럴 수가 없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항 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는 어떻게 구하는가가 결과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 어떻게 구하는지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이항 분포 B 시행수를 3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확률은 그냥 P라고 할게요. 오케이? 시행수 3이고 3,P라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이항 분포를 따르는 이러한 친구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표를 내가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일단은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시행수에 대한 값이니까 0이거나 1이거나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하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어요? 자, 그럼 각각 확률을 좀 써봅시다. 확률 질량함수는 잘 봐봐. 어차피 얘는 3번 시행해서 0번이죠. 3 컨비네이션 0이 맨 앞에 붙잖아? 근데 그거 1이니까 안 쓸 거야. 그리고 P 없고요. Q가 3번이야. 여기까지 돼요? 그냥 쓸까? 3번 중에 P는 없고요. Q가 3번이니까 1이라서 그냥 Q 3승이야. 됐지? 다음 얘는 3번 중에 한 번만 P고 Q가 2번이니까 결국에는 3 PQ 제곱이 아닐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뭐 여러 개 볼 필요 없이 얘는 3P 제곱 Q가 되시는 거고 얘는 P의 세제곱이 되세요. 이해가 될까요? 괜찮을까? 기대값 한번 보여볼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시행수가 170회 막 이러면 이거 다 더할 수가 없어요. 그치? 자, 그러니까 소규모로 한번 해보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되겠다라고 직관적으로 추론하는 정도가 이제 고등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 자, 그럼 여기서 기대값은요? 0 곱하기 q 세제곱이지. 그럼 의미가 없네. 일단 쓰긴 씁시다. 더하기 1 곱하기 3p q제곱이니까 3p q제곱. 2 곱하기 3p 제곱 q니까 6p 제곱 q. 3p 세제곱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은 필요가 없죠. 나머지는 공통인수로 좀 묶어봅시다. 어떻게 될까 그러면? 3p까지가 공통인수인 것 같아. 그리고 얘는 뒤에서부터 쓸게요. 얘는 p제곱이지. 얘는 2 남고 p 하나, q 하나. 됐어요? 얘는 뭐 남아? 3p 꺼냈더니 q제곱이지. 이게 뭐게? 누구의? 누구의 완전제곱이죠? p 더하기 q. 그게 얼마지? 1. 우와! 여기까지 됐어요? 기대값이 3p야. 이해돼? 3이 뭐예요? N. 시행수지, 그치? 그럼 봐봐. 시행수가 n이면 평균이 어떻게 될까? np가 되는 거예요. 무리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알아요. 아니, 뭐 이것만 보고 어떻게 그렇게 장담을 하냐. 근데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아, 이렇게 해서 시행수 곱하기 확률이 기대값으로 나왔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합시다가 확률과 통계에서 다루는 전부입니다. 자세하게는 못해요. 이해돼? 괜찮을까? 이렇게 할 거였으면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그러게 말이죠. 근데 이걸 배워도 여전히 거기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나오면. 왜냐면 얘는 아까 어디까지나 독립시행에 대한 이항 분포를 따르는 경우에 기대값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이고, 그렇지 않고 독립시행의 확률을 만든 확률 분포표가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할 수도 없죠. n하고 p가 없잖아. 시행수도 없고 시행에 대한 확률도 없잖아요. 그치? 앞에서 동전 뒤집기 할 때는 그냥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쵸? 그것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치? 이해됐을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vx 구해볼게요. 조금 귀찮지만 해볼게. 잘 봐. 얘는 어차피 확률 변수의 제곱에 대한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것으로 구합니다. 그쵸? 자, 그럼 일단 m제곱은 이미 구했잖아. 3p라고. 그치? 이 x제곱만 조금 귀찮게 구하면 되는데 이 x제곱은요? 0 제곱해봤자 0이고 q 3승 1 제곱해봤자 1이고 3p q제곱이니까 그냥 3p q제곱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3p p제곱 q니까 12라고 적을게요. 12, 이게 안 지워져. 12 p제곱 q. 그 다음은 9p 세제곱. 됐을까? 역시나 공통인수를 묶어내 주시면 3p가 여전히 또 공통인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3p의 제곱. 여기는 4pq. 여기는 q제곱이죠. 그러면 3p에 3p 더하기 q p 더하기 q로 인수 분해가 되시는 거야. 이해됐을까요? p 더하기 q는 역시나 얼마? 1이죠. 그럼 얘랑 얘만 전개 좀 합시다. 9p제곱 더하기 3pq죠. 이해됐어요? 여기서 기대값을 빼는 거지, 그치? 아하, vx는 9p제곱 더하기 3pq에서 기대값의 제곱을 빼신다 라고 하니 그냥 날아가면 되지 않겠어? 결과가 뭐야? 3pq. 그러면 이항 분포를 따르는 경우에 분사는 그냥 npq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 기대값은 np, 분사는 npq. 이해돼요? 자, 이거를 그러면 120번을 해도 170번을 해도 10만 번을 해도 똑같다. np랑 npq로 구하는 거야. 표준 편차는 루트만 하시면 그만이죠. 이해돼요? 그럼 총정리는 그러면 밑에서 살짝 적읍시다. BNP에서는 자, NP를 따르는 이항 분포에서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이 NP고요. 분산이
NPQ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NPQ다가 마무리죠. 자, 얘는 이제 반드시 일단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풉니다. 이해되겠죠? 얼마나 좋아. 지난주보다 숙제하기 훨씬 좋을 거예요. 너무 속이 편하잖아. 뒤에 이제 다른 분포도 볼 거거든요. 걔네들도 전부 다 정해져 있어. 기대값이 어떻고 표준 편차가 어떻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공부하면 되는 것 뿐이니까 일단 오늘 그거 다 한 번씩 알아볼 거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다 본 게 아니야. 하나 더 봐야 돼요.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사실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개념 자체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알아야 돼. 확률과 통계를 따면 큰 수의 법칙은 일단 빼놓고 갈 수가 없어요. 실생활에 가장 이제 밀접한 주제가 이거라서. 근데 문제는 안 나옵니다.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수능에도 안 나오거든. 자, 근데 그냥 가볍게 그냥 의미만 보고 갈 거예요. 거기 적혀있는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거든. 자, 그래서 그걸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 일단 의미만 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 그것만 보고서 바로 이제 예제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큰 수의 법칙이에요. 이게 예전에 저기 뭐야 정승재 선생님이 유퀴즈 온더 블록에 나오셔가지고 유재석 아저씨가 이제 물어봤어요. 도박을 하면 왜 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선생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큰 수의 법칙이라 그래요. 도박을 하다가 돈을 따고 멈추면 좋은데 돈을 따면 이제 멈출 수가 없죠. 뭐 예를 들어 한 10만 원을 땄어.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을 따러 가야지.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 탕진되고 주머니 텅텅 빈 채로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왜 그럴까? 도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잃을 확률이 커집니다. 그게 저거예요. 큰 수의 법칙이거든. 무슨 소리인지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자, 그렇게 간단한 정도의 얘기가 아니야 지금. 봐봐. 여기 어떤 표본 공간 내에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을 A라고 잠깐 할게. 이 A의 발생 확률을 P라고 좀 얘기하겠습니다. 상황 이해됐죠? 어떤 표본 공간 내에 무슨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사건 발생 확률을 내가 P라고 할 거야. 이해됐죠? 그리고 이 사건을 독립적으로 계속 시행하는 n회 독립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가 일어날 확률이 P고 A가 안 일어날 확률은 이제 1-P고 잠깐 동안 Q라고 하는 거야 역시나. 이해되죠? 자,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잘 봐요. 얘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리고 이제 발생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면은 사건 발생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잘 보세요. 지금 그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적혀 있는 게 뭐냐면 굉장히 복잡하거든. n분의 x에 빼기 p를 한 것의 절대값이 h보다 작다라는 것의 확률이 뭐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저기 너무 어려워요. 뭐라는 거야 저게. 천천히 잘 뜯어봐야 되거든. 잘 봐봐. 먼저 이 n분의 x부터 무슨 소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n분의 x만 그냥 단일적으로 놓고 봅시다. n분의 x는요. 결국 이게 뭐야? 내가 n번 시행을 했어. 근데 내가 원하는 사건이 x번 일어나. 저것은요. 통계적인 확률이야. 수학적인 확률이 아니에요. 이해돼?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통계적 확률이야? 수학적 확률이야? 수학적 확률이에요. 내가 6번 던진다고 1이 무조건 한 번 나오나? 안 그렇단 말이죠. 내가 6번 던져가지고 나온 1의 횟수를 세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통계적 확률. 이해돼요? n번 시행해가지고 x번 저런 일이 일어날 거야. 실제로 해본 거예요. n번을 해가지고 x번 일어났어 라고 해가지고 얻어낸 확률은 수학적 확률이 아니야. 아닐 수 있다고요. 그치?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1이 나올 확률이 6번 던져서 한 번 나온 게 아닌 것처럼. 그러면 저거는 계속 바뀌어요? 그럼요. 계속 바뀌죠. 계속 바뀌어요. 내가 시행을 할 때마다 달라지죠. 통계적 확률은. 그러면 자료를 주는 거예요? 아, 문제가 나오면 그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이거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지금 첫 번째예요.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나오질 않아요. 안 나와. 나와도 뭐 되게 신박하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안 나온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일단 없어요. 문제가. 필수 예제도 없어. 그냥 개념만 알고 가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얘는 이름이 뭐라고? 통계적 확률이야. 이해하시죠? P는 뭘까? 사건 A가 발생할 수학적 확률이죠. 이해되고 있어요?
우리가 늘 계산하는 확률들이 수학적 확률이야 그냥. 그치? 통계적 확률은 뭐야? 책 다 덮고 어디 뭐 게임하러 갔는데 실제로 내가 게임해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거기서 구할 수 있는 실생활의 확률이에요. 그치? 그거랑 수학적 확률이 늘 같은 건 아니야.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미적분 2까지 한 훌륭한 학생들인데 이 정도는 이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무슨 소리죠? 얼마나 차이나? 정확합니다.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예요. 이해가 되고 있을까? 이해네? 통계적 확률하고 수학적 확률을 뺐어. 근데 절대값이니까 그냥 차예요. 무조건 양수가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되지? 누가 큰지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치? 누가 큰지 관심 없고 얘는 통계적 확률이랑 수학적 확률의 어떤 차라고요. 이해돼? 그러면 큰 수의 법칙이 뭐라고 하는지 선생님랑 같이 좀 읽어봅시다. 책에서 일단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 읽어드릴게요.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고 n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면은 임의의 양수 H에 대해요. 잘 봐. H에 무슨 양수가 써있든지 관련이 없어요. 이해돼? 임의의 양수 H에 대하여 n이 커짐에 따라 무슨 소리예요? n이 커짐에 따라는? 더 많이 넣어줘. 그치. 시행을 엄청나게 많이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확률이 뭐래? 저기 뭐야. 어떤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선생님 잘 들어봐.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어떤 양수보다 작을 확률이 얼마에서 가까워진대요? 예.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야 돼. 잘 봐봐. 이 h가 지금 괜히 임의의 양수라 그래가지고 너무 헷갈리거든? 그냥 선생님 마음대로 바꿀 거야. 잠깐 동안 바꿔고 얘를 임의의 양수가 아니라 엄청 작은 양수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0.00000000001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통계적 확률하고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0.0000000000001보다 작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거의 일치한. 같은 거나 진배 없다는 소리지. 그럴 확률이 얼마라고? 그게 큰 수의 법칙이에요. 시행수를 엄청나게 늘리면 통계적 확률이나 수학적 확률이나 거의 뭐 또이또이해진다라는 게 큰 수의 법칙이에요. 이해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잘 보세요. 거기 표현이 이게 오피셜한 표현은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독립시행에서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가 어떠한 굉장히 작은 양수보다 작을 확률은 거의 그냥 뭐 둘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둘이 똑같을 확률은 그냥 1이다. 언제? 시행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면. 그냥 저렇게 정리된 게 큰 수의 법칙이에요. 오케이? 이해돼요? 자,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끝나요. 이제 뒤에 문제가 안 나와. 알겠지? 큰 수의 법칙 뭔지 알았죠? 자, 그러면 예제들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필수 예제 10번. 자, 이제 10번이야. 공을 한 번씩 던져가지고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10분의 7인 볼링 선수가 공을 4번 던졌대. 잘 봐. 그러면 B 4,10분의 7을 따르는 확률 분포를 가질 거예요. 이해돼요? 독립시행에서 저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10분의 7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당연히 일단 Q는 얼마? 10분의 3이죠. 그치? 자, 그러한 확률 분포를 따를 거야, 지금. 그렇게 했을 때, X의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꼴로 나타내서 지금 은연중에 내가 모르고 1번 답을 여기다 써버렸어. 이게 첫 번째 문제의 답이에요. 이해하시죠? 됐어? 두 번째로 바로 갑시다. 자,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시래요. 확률 질량 함수는 그러면 도대체가 만약에 뭐 한 번이야. 이런 일이 한 번 일어날 거야. 그럼 그때 확률 질량 함수가 어떻게 되니? 이걸 그냥 써달라는 얘기인데, 뭐 다 쓸 수 너무 힘들잖아. 그냥 X번 일어났다고 합시다. X회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는요. 당연히 일단 이 X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을까?
시행수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아니 4번밖에 시행을 안 할 건데 저런 일이 5번 일어날 수 있나? 그럴 수가 없잖아. 그치? 일단 확률 변수 x는 당연히 일단은 4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치? 자, 그러면 그때의 확률은 4번 중에 n이 아니고 4번 중에 x번은 10분의 7의 확률로 스트라이크가 나올 거고, 나머지 4-x번은 10분의 3의 확률로 스트라이크가 안 나겠죠. 그치? 이게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냥 저러고 쓰고 넘어갈 거야. 밑에 x가 0이고 4인 거는 왜 나누는 거야? 뭐 잘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x는 얼마다 끝일까? 0, 1, 2, 3, 4다가 끝이야. 이해되시죠? 뭐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어. 뭐 똑같은데 왜 따로따로 쓰는 거야? 그치? 좀 약간 답답해요, 답지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3번 이상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은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둘이 더 하시면 되죠. 근데 정답 나온 거 봐봐. 저 언제 다 계산해? 우리 그러지는 맙시다. 안 해도 되겠죠? 그치? 자, 그냥 넘어갈 거야. 괜찮죠? 좋았어. 자, 바로 그냥 다음 거 갑시다. 예제 11번 볼게요. 이항분포 NP를 따른 BNP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2고 분산이 1일 때 확률 변수가 2를 가졌을 때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그러면 BNP를 따르니까 그러한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기대값 공식이 뭐죠? NP지, 그치? 얼마래? 평균이 2이고 분산은요? 1인데 공식은 뭐죠? NPQ지, 그치? 근데 NP가 얼마니까? 2니까 2Q가요? 얼마다가 끝일까? Q 2분의 1. 정답 파티입니다. P는 2분의 1. 왜? 둘이 더하면 얼마니까? 1이니까 Q 나오면 P도 나오는 거죠. 이해됐지? 그럼 B가 2분의 1이니까 시행수는 얼마? 4번? 이해돼요? 다 나왔네? 문제 뭐 물어봤나? PX2를 구하시래요. 그러면 약간 귀찮지만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4번 시행 중에서 4번 시행 중에서 딱 2번만 2분의 1 나오고 2분의 1 근데 이거 똑같으니까 그럴 필요 없지 않나? 그냥 곱하기 얼마 하시면 돼? 2분의 1을 4승 하시면 되죠. 이해돼요? 얘는 6이고 얘는 뭐야? 16분의 1이니까 정답 8분의 3입니다. 이해되죠? 안 어렵죠, 그치? 다음 예제 갑시다. 예제 12. 이 예제가 좀 많아요. 11까지 했지? 12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18번 던져서 시행수가 얼마? 18번.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그러면 지금 여기서 원하는 특정 사건 A가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이야. 이해되시죠? 확률 얼마일까? 6의 약수가 나오면 1, 2, 3, 6이네? 6분의 4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이해돼요? 안 돼요?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나올 확률이야.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이해돼요? 자, 그렇게 그냥 은연중에 파악해줘야 돼. 이 문제가 깊게 얘기해주지 않아요. 오케이? 이해돼? 그럼 지금 P는 얼마야? 3분의 2가 되시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독립시행이니까 확률 변수 X가 당연히 일단은 이항분포 B 18,3분의 1을 따르시겠죠? 이해돼요? 괜찮나? 좋았어. 그러면 X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일단은 이 X는요 18 곱하기 3분의 2가 되셔가지고 자 기대값은 10이고 분산은 거기에다가 Q만 하시면 돼. 이해되죠? NP에다가 Q만 하시면 돼. 그럼 4네. 시그마 X는 당연히 얼마? 루트 분산이니까 2가 된다가 마무리죠. 이해됐을까? 이 정도 할 수 있죠. 그치? 넘어볼게요. 일단 선생님이 13까지 쭉 풀고 한 개만 더 하면 되거든.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문제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가가지고 밑에 있는 거는 너무 똑같아가지고 자 13번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10%가 불량품이래요. 일단 그렇구나 하는 거야. 무슨 사건일지 모르니까요. 아직 피를 그냥 속단하면 안 돼. 물론 10분의 1일 거예요. 물론 그런데 아직 속단하면 안 돼. 자, 공장에서 400개의 제품이 생산될 때 잘 들어봐. 400개의 제품이 생산이 되는데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그럼 잘 들어봐.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특별한 사건은요. 400개 중에 불량품을 뽑는 게 특별한 사건이야. 그치? 불량품을 뽑을 확률이 얼마일까? 10분의 1이에요. 불량품이 10%니까. 그치? 그리고 뽑는 횟수는 몇 번이 될 수 있을까요? 400번. 물건이 400개니까요. 이해될까? 자, 그러면 지금 확률 변수 x는요. 이항분법 시행수 400, 불량품을 뽑을 확률 10분의 1을 따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때 x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는 건 앞에서 한 거예요. 여기서 했다고. 똑같은 문제는 당연히 일단 나오지 않으니 이번에는 y 변수를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자, 그거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고 하지만 뭐 어려워. 그냥 앞에서 한 거랑 똑같이 하면 돼. 그치? 자, 그럼 먼저 이 변수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편차가 당연히 일단 필요하니까 기대값은요 400 곱하기 10분의 1이고 자, 평균 40입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vx는 40 곱하기 10분의 9를 하시면 되니까 자, 36이 되시고 시그마는 얼마일까? 6이 되는 거죠. 그치? 루트 분산이니까요. 이해하시죠? 자, 그럼 문제에서 요청한 것은 이게 아니라 확률 변수 y는 x를 갖다가 괴상하게 변형한 2분의 3x 마이너스 5인데 자, 이 친구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라고 하니 2의 y는요 당연히 일단은 2분의 3의 x 확률 변수의 기대값 마이너스 5 이해되죠? 조그맣고 하면 되잖아. 그러면 2분의 3 곱하기 40은 이제 20 곱하기 3이니까 60에서 5 빼가지고 일단 평균은 55다 이렇게 될 거고 괜찮죠? 그 다음에 vx vy는 얘는 그러면 앞에 개수가 2분의 3이니까 저거의 제곱에 vx가 되실 거고 그럼 4분의 9 곱하기 36이니까 81이 분산이 되겠죠. 괜찮을까? 자, 이게 이항분포에 대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됐지,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한번 풀게 해볼게요. 연습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조금 어려운 거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볼게 뭘 하면 좋을까? 138번 한번 풀어볼까요? 138번 연습 문제 155쪽에 다 줬나요? 241입니다. 됐지? 괜찮아? 네. 좋았어. 그러면 난이도를 조금 올려볼게요. 옆에 거 좀 참고해도 괜찮아. 146번 해볼까요? 146번.
어렵나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까? 풀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 146번이 너무 좋은 문항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일단 잘 봐봐. 평균이나 분산을 NP 또는 NPQ로 구하고 싶으면 확률 변수가 반드시 어떤 례로 나타나야 된다고? 뭘 따르는? 어디서 나온? 독립시행. 그러니까 이항 분포를 따르려면은 확률 변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그 독립시행이 일어나는 횟수가 확률 변수가 되셔야 돼. 그래야지 n도 정할 수 있고 p도 정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지금 여기는 상금의 기대값을 물어보죠. 그치? 근데 상금이 독립시행의 횟수로 나올 수가 있나? 독립시행 횟수면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나와야지. 근데 상금은 지금 얼마가 나올 수 있어? 뭐 막 200원 막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선생님 맨 처음에 난 이 문제를 보고 아 이걸 왜 여기서 다시 물어보지? 하면서 막 열심히 분모표를 그렸어요. 200원이 되려면 뭐 확률이 어때야 되고 이거 다 구해가지고 위에 x1, p1, x2, p2 곱하면 기대값 되잖아. 그치?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거 이항분포 단원이잖아 여기가. 그게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전체적인 문제 구조의 틀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이 x가 빨간 공 뽑는 횟수라고 할 거야. 확률 변수 x를. 그럼 질문입니다. 저 x는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라요 안 따라요? 얘는 따라요. 그치? 왜? 빨간 공을 지금 독립 시행을 해가지고 빨간 공 뽑는 횟수가 지금 몇 회 시행이야? 5회 시행이면은 그치? 5회 시행이면은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세 번 나올 수도 있고 네 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다섯 번 나올 수도 있고 독립 시행 맞잖아요. 그치? 자 그럼 얘는 b 5, 얼마죠? 5분의 2를 따르지 그치? 이해되고 있을까? 빨간 공을 뽑을 확률이 5분의 2잖아요. 공 5개 중에 빨간 거 2개. 이해가 되고 있을까? 네. 그러면 일단 확률 변수 x는 b 5,5분의 2를 따르니까 x의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는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치? 근데 문제가 물어보는 게 그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요 예제 13번의 산 것처럼 상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확률 변수 x에 대한 표현으로. 이해가 될까요? 잘 봐. 빨간 공을 x번 뽑았어. 그럼 못 뽑는 건 몇 번이야? 5-x번이죠. 무슨 공이니? 파란 공? 그러면 내가 빨간 공을 x회 뽑으면 그때 받는 상금이 얼마인가요? 빨간 공 하나 뽑으면 얼마? 그러면 100 더하기 파란 공 하나 뽑으면 200원이니까 200 이게 상금 확률 변수 y라고 할까요? y라고 했나 얘가? 안 했지 그치? 그냥 나 상금 확률 변수는 y라고 할래. 그럼 y는 뭐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100x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x는 확률 변수를 따르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맞으니까 x의 기대값은 편하게 구하시고 그렇죠? y는 이항 분포를 직접적으로 따라요? 아니지 그치? y만 있으면 이항 분포를 따르지 않아요. y는 이 독립 시행에 대한 횟수가 아니니까 확률 변수가 아니니까. 하지만 이 y가 독립 시행에서 나온 확률 변수 x를 종속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연계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y는 이항 분포 따라요 y가? 안 따라요. 하지만 x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러면 먼저 이 x부터 좀 구합시다. 이거 뭐 간단하니까 여기도 하면은 자 x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요 2지. 분산은요 2 곱하기 5분의 3이니까 5분의 6이네. 이해가 됐을까? 문제에서 뭐 요청했죠?
받는 총 금액의 기대값이니까 이 y가 문제가 궁금하신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100에 이 x가 2였죠? 더하기 1000이니까 상금의 기대값은 800원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좋습니다. 우리 그럼 1교시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끊었다가 몇 시니? 5시부터 뒤에 내용을 이어갈게요. 선생님 좋은데 완전 네. 네. 그 이상한 방법을 풀어서 800이 나왔었거든요. 네. 우연히 맞아. 나도 봤어 근데.